문학 사랑방. 단편 문학 특선. 안녕하세요. 문학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리창이 흐렸다. 손등으로 입김을 훔쳐내고 다시 천을 들이댄다.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쇼윈도를 타고 넘어올 때 손자국 같은 얼룩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손바닥만 한 크기. 언제 묻었는지도 모를 기름때가 유리 안쪽에 남아 있었다.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일이면 이 사진관 문을 닫는다. 40년 가까이 지켜온 이 공간을 이제는 다른 사람 손에 넘긴다. 유리창이라도 깨끗하게 닦아놓는 게 도리였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손자국 너머로 저녁 거리가 보였다. 읍내 골목은 예전보다 훨씬 좁아 보였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착각이었다. 라디오는 이미 꺼져 있었다. 사진관 구석에 놓인 흑백 라디오는 먼지만 수북했다. 그런데도 귓속에서 무언가 울렸다. 목소리였다. 오래전 목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번져왔다. 그날 저녁이 생각났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윤정이 다방 창가에 앉아있던 모습. 손등을 꼭 쥐고 방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얼굴. 24살의 성우는 그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입술을 열어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입안에서 문장은 맴돌기만 했다. 그날 밤 윤정은 먼저 일어섰다. 뒷모습이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성우는 그 잔상을 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야 했다. 찍지 못했다.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다. 손등이 시렸다. 그때 입 밖으로 나왔어야 할 말들이 지금도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천을 내려놓았다. 손자국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유리 표면을 따라 손끝을 움직였다.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에 전해졌다. 이 얼룩이 누구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지나가던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자국이 여기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발걸음을 돌렸다. 사진관 안쪽으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졸업사진, 가족사진, 돌잔치 사진. 모두 성우가 찍은 것들이었다. 얼굴마다 웃음이 있었다. 그 웃음들 사이에서 성우는 늘 셔터 너머에 있었다. 라디오 쪽으로 걸어갔다. 손을 뻗어 다이얼을 만졌다. 먼지가 손가락에 묻었다. 전원을 켜지 않았다. 켤 필요가 없었다. 귓속에서는 이미 소리가 나고 있었다. 사연을 읽는 목소리, 신청곡이 흘러나오는 소리, 청취자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윤정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찬 기운이 폐를 채웠다. 천천히 내뱉었다. 입김이 희게 피어올랐다. 사진관 안은 난방을 끊어둔 지 오래였다. 추웠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구겨져 있었다. 꺼내보지 않았다. 손끝으로 만져보기만 했다. 종이에 가장자리가 달아서 부드러웠다.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모서리가 둥글게 말렸다. 이 사진 속에는 24살의 성우가 있었다.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얼굴. 윤정이 찍어준 유일한 사진이었다. 그날 플래시가 터졌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잠깐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윤정의 얼굴이 다시 보였다. 카메라 너머로 미소 짓고 있었다. 성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 눈부신 어둠이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거리는 이미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몇 개 깜빡였다. 읍내는 조용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았다. 다방도 사라졌고 우체국도 자리를 옮겼다. 골목길만 그대로였다. 성우가 걸었던 길, 윤정이 걸었던 길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골목을 지나갔다.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성우는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뒷모습이 어둠에 잠겼다. 사라졌다. 다시 조용해졌다.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엽서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군 복무 시절 받았던 것들이었다. 손으로 하나씩 꺼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글씨도 희미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따라갔다. 윤정의 사연이 읽혔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엽서는 한 달 늦게 도착했다. 우편 사고였다. 성우가 그 소식을 알았을 때 윤정은 이미 읍내를 떠난 뒤였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다방 주인도 고개를 저었다. 그냥 떠났다고만 했다. 성우는 엽서를 주머니에 넣고 부대로 돌아갔다. 그 뒤로 몇 번이나 편지를 썼다. 보내지 못했다. 주소를 몰랐다.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편지는 책상 서랍 깊숙이 쌓였다. 봉투에 넣지도 않았다. 그냥 종이만 접어서 넣어뒀다. 가끔 꺼내서 읽었다. 글씨가 어설펐다. 문장도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성우가 하지 못한 말들이 다 들어 있었다. 라디오를 다시 보았다. 전원을 켰다. 잡음이 흘러나왔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아서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소리가 바뀌었다. 뉴스가 나오다가 음악이 흘렀다. 광고 멘트가 지나갔다. 성우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돌렸다. 찾고 있었다. 그 목소리를, 그 시간을. 손을 멈췄다. 한 방송국의 채널이 고정되었다. 사연을 읽는 목소리가 들렸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오래된 방송 형식이었다.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성우는 소리를 키웠다. 목소리가 사진관을 채웠다. 눈을 감았다. 귓속으로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사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목소리가 흐르는 시간이었다. 라디오가 울리는 저녁, 누군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퍼지는 순간, 성우는 그 시간 속에 있었다. 24살의 저녁, 윤정과 나란히 앉아서 라디오를 듣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다. 방송이 끝났다. 음악이 흘렀다. 성우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노래가 끝나고 다음 곡이 나왔다. 저녁은 깊어갔다. 사진관 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라디오 불빛만 깜빡였다. 그날 밤 성우는 보내지 못한 말을 삼켰다. 목구멍 어딘가에 그 말이 걸렸다. 기침을 해도 나오지 않았다. 물을 마셔도 내려가지 않았다. 그냥 거기 남아서 25년을 함께 늙었다. 봄이었다. 읍내 거리에 목련이 피기 시작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성우는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걸었다. 20살이었다. 사진 동아리에 들어간 지 2달째였다. 선배가 건네준 중고 카메라가 목에 걸려 있었다. 무게가 낯설었다. 어깨끈이 목덜미를 눌렀다. 자꾸 신경이 쓰였다. 손으로 카메라를 받쳐들고 걸었다. 렌즈에 햇빛이 반사되었다. 눈이 부셨다. 고개를 숙였다. 발밑에 목련 꽃잎이 떨어져 있었다. 밟지 않으려고 비껴 걸었다. 다방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몇 명이 앉아 있었다. 담배 연기가 천장에 차 있었다. 구석 테이블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렀다. 성우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소리가 울렸다. 몇몇이 고개를 돌렸다. 성우는 목례를 하고 안쪽으로 걸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웨이터가 다가왔다. 커피를 주문했다.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성우는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목이 시원했다. 손으로 목덜미를 문질렀다.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커피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성우는 손으로 컵을 감쌌다. 따뜻했다.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다. 설탕을 넣지 않았다. 원래 단 걸 좋아하지 않았다. 쓴 것도 괜찮았다. 그냥 목을 축이려고 마셨다. 라디오 소리가 커졌다. 누군가 볼륨을 올렸다. 음악이 끝나고 진행자 목소리가 나왔다. 사연을 읽기 시작했다. 성우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창밖을 보았다. 거리를 사람들이 지나갔다. 학생들, 장사치들, 아주머니들. 모두 어디론가 바삐 움직였다. 문이 열렸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여자가 들어왔다. 22째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다.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시선이 라디오 쪽으로 향했다. 망설이지 않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라디오 옆 테이블에 앉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당겼다. 웨이터에게 손짓을 했다. 주문을 했다. 웨이터가 돌아가자 여자는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집중되어 있었다. 사연이 끝나고 음악이 흘렀다. 여자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무언가 적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이고 종이 위로 손을 움직였다. 간간히 라디오를 쳐다보았다. 다음 사연이 시작되면 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사연이 끝나면 다시 적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았다.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뷰파인더에 여자의 옆모습이 잡혔다. 빛이 좋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여자의 얼굴을 비스듬히 비쳤다. 그림자가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손은 계속 움직였다. 펜 끝에서 글씨가 흘렀다.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허락을 받지 않았다. 몰래 찍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카메라를 내렸다. 다시 커피를 마셨다. 식어 있었다. 쓴맛이 더 진했다. 목구멍으로 넘겼다.
여자는 여전히 적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다. 라디오 방송이 끝났다. 음악만 흘렀다. 여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노트를 덮었다. 가방에 넣었다. 커피를 다 마셨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성호도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뒤따라 나갔다. 거리에 여자가 보였다. 골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성호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이유를 몰랐다. 그냥 발이 움직였다. 카메라가 목에서 흔들렸다. 여자가 우체국 앞에 섰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우체통에 넣었다. 손을 털고 돌아섰다. 성호와 눈이 마주쳤다. 잠깐 멈칫했다. 성호도 멈췄다. 여자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도 고개를 숙였다. 여자가 지나갔다. 어깨가 스쳤다. 성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체통을 보았다. 빨간 철제 우체통이었다. 입구가 좁았다. 봉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여자가 넣은 봉투, 무엇을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편지일 수도 있고 엽서일 수도 있었다. 다음 날도 다방에 갔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라디오가 켜졌다. 방송이 시작되었다. 문이 열렸다. 여자가 들어왔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성호는 다방에 갔다. 여자도 왔다. 라디오가 켜졌다. 사연이 흘렀다. 여자는 적었다. 성호는 보았다. 말을 걸지 못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여자가 펜을 놓고 커피를 마셨다. 성호는 용기를 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 테이블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목소리가 나올지 확신이 없었다. 여자 앞에 섰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성호는 입을 열었다.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여자가 잠깐 멈칫했다. 눈을 깜빡였다. 카메라를 보았다. 성호를 다시 보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카메라를 들었다. 뷰파인더에 여자의 얼굴이 잡혔다. 초점을 맞췄다. 손이 떨렸다. 숨을 참았다.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가 났다. 필름이 감겼다. 고맙다고 말했다. 여자가 미소 지었다. 작은 미소였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 성호는 그 표정을 눈에 담았다. 카메라를 내렸다. 자리로 돌아갔다. 앉았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그날 저녁 사진을 인화했다. 암실에서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갔다. 붉은 불빛 아래서 이미지가 떠올랐다.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라디오를 보는 눈빛, 펜을 쥔 손, 창가로 들어온 빛. 성호는 그 사진을 말렸다. 집게로 줄에 걸었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사진이 천천히 마르는 동안 성호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사진만 보였다. 다음 날 사진을 가지고 다방에 갔다. 여자에게 건넸다. 여자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들여다보았다. 표정이 없었다. 그냥 사진을 바라보았다. 오래 보았다. 고맙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성호는 겨우 들었다. 여자가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성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라디오에서 사연이 흘렀다. 여자는 노트에 무언가 적었다. 그날부터 가끔 눈이 마주쳤다. 여자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성우가 먼저 목례를 했다. 말은 없었다. 그냥 서로 존재를 확인했다. 라디오 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다. 어느 날 여자의 사연이 읽혔다. 진행자가 이름을 불렀다. 윤정. 성우는 귀를 세웠다. 여자도 펜을 멈췄다. 손등을 꼭 쥐었다. 사연이 읽혔다. 신청곡이 나왔다. 음악이 흘렀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손등을 쥔 채로 음악을 들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성우는 그 떨림을 보았다. 카메라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을 찍어야 한다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음악이 끝났다. 윤정이 눈을 떴다. 손을 풀었다. 노트를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갔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카메라를 들지 못한 걸 후회했다. 그 후회는 오래 남았다. 25년이 지나도 남았다. 여름이 왔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다방 안은 습했다.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금방 사라졌다. 천장 선풍기가 돌았다. 날개가 천천히 공기를 저었다. 윤정은 여전히 왔다. 비가 와도 왔다. 우산을 접어서 입구에 세웠다. 물기를 털고 안으로 들어왔다. 라디오 옆자리에 앉았다.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적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길었다. 사연이 읽히지 않았다. 매일 방송을 들었지만 윤정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진행자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읽었다. 다른 신청곡이 흘렀다. 윤정은 손등을 쥐었다가 풀었다. 반복했다. 성우는 그 손을 보았다. 말을 걸고 싶었다. 괜찮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가 될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냥 커피만 마셨다. 설탕을 넣지 않은 쓴 커피. 비는 계속 내렸다. 창밖이 흐렸다.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렀다. 거리는 텅 비었다. 가끔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갔다. 발소리가 물을 밟는 소리와 섞였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들었다. 라디오 소리, 빗소리, 발소리. 방송이 끝났다. 진행자가 인사를 했다. 마지막 곡이 흘렀다. 윤정은 노트를 덮었다. 가방에 넣지 않았다. 그냥 테이블 위에 놓았다. 커피를 마셨다. 식어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정 테이블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리지 않았다. 여러 번 걸어온 길이었다. 윤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같이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앞자리에 앉았다.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사연이 안 읽힌다고 윤정이 말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매일 들었다. 윤정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걸 성우도 기다렸다. 또 보낼 거냐고 물었다. 윤정이 노트를 보았다.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다.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읽힐지 안 읽힐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쓰긴 쓴다고. 왜 쓰냐고 성우가 물었다.
윤정이 잠깐 생각했다. 창밖을 보았다.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냥이라고 대답했다. 쓰면 뭔가 남는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한 게 종이 위에 남는 것 같아서. 성우는 그 말을 이해했다. 카메라도 비슷했다. 찍으면 뭔가 남았다. 순간이 필름 위에 박혔다. 지나간 시간이 사진으로 돌아왔다. 성우는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 밖에 비가 새졌다. 천둥 소리가 들렸다. 윤정이 깜짝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았다. 괜찮냐고 물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둥을 무서워한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성우가 물었다. 윤정이 시계를 보았다. 문 닫을 때까지라고 대답했다. 집에 가기 싫다고. 집에 가면 라디오가 없다고. 성우도 남았다. 다방 문이 닫을 때까지 윤정과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가끔 짧은 대화가 오갔다. 빗소리, 커피 맛, 라디오 방송,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다. 윤정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괜찮았다. 라디오 잡음을 함께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성우는 더 바라지 않았다. 바랄 수 없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웠다. 아버지가 아팠다. 일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혼자 생계를 꾸렸다. 성우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진관에서 보조로 일했다. 돈을 벌어서 집에 보탰다. 대학은 다니지 못했다. 갈 형편이 안 됐다. 윤정은 달랐다. 대학생이었다. 읍내 대학에 다녔다. 전공은 국문학이었다. 글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다고. 성우는 그 꿈을 응원했다. 말로 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빌었다. 문 닫는 시간이 됐다. 웨이터가 정리를 시작했다.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바닥을 쓸었다.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우도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비가 그쳤다. 거리가 젖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반사되었다. 공기가 차가웠다. 윤정이 우산을 폈다. 성우는 우산이 없었다. 괜찮다고 했다. 멀지 않다고. 윤정이 우산을 기울였다. 같이 쓰자고 했다. 성우는 망설였다. 윤정이 먼저 걸었다. 성우도 따라 걸었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들어갔다. 어깨가 스쳤다. 골목을 걸었다. 발소리가 물을 밟았다. 윤정은 천천히 걸었다. 성우도 보폭을 맞췄다. 말이 없었다. 그냥 걸었다. 우산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네 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 앞에서 윤정이 멈췄다. 우산을 접었다. 성우에게 건넸다. 가져가라고. 성우는 손을 저었다. 괜찮다고. 윤정이 우겼다. 그냥 받으라고. 성우는 우산을 받았다. 윤정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뒷모습이 어둠에 잠겼다. 문이 닫혔다. 성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우산을 보았다. 윤정의 우산이었다. 집으로 돌아갔다. 우산을 펴고 걸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산천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윤정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빨래 냄새 같기도 했다. 집에 도착해서 우산을 말렸다. 현관에 세워뒀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성호는 그 우산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 돌려줘야겠다고. 다방에서 만나면 돌려줘야겠다고. 하지만 그 우산은 한 달 넘게 성호 집에 있었다. 돌려줄 기회가 없었다. 아니, 기회는 있었다. 용기가 없었다. 윤정에게 다가가서 이걸 돌려주는 게 왠지 아쉬웠다. 우산을 돌려주면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그 우산을 폈다. 윤정과 함께 걸었던 골목을 혼자 걸었다. 우산 아래서 윤정을 생각했다. 그 시간이 좋았다. 가을이 왔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떨어졌다. 읍내거리가 낙엽으로 덮였다. 성호는 낙엽을 밟으며 걸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났다. 집에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성호는 뛰어갔다. 골목을 달렸다. 숨이 찼다. 가슴이 아팠다. 집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서 있었다. 아버지를 들것에 싣고 있었다.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다. 의사가 나왔다. 뇌출혈이라고 했다. 위중하다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울었다. 성호는 어머니를 부축했다. 며칠을 병원에서 보냈다. 아버지는 의식을 찾지 못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기계음만 들렸다. 성호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했다. 아버지 없는 집은 너무 고요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성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우편함을 확인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병무청에서 온 것이었다. 성호는 봉투를 뜯었다. 입대 통지서였다. 한 달 뒤 입대하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통지서를 다시 읽었다. 날짜를 확인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성호는 의자에 앉았다. 통지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아버지는 위중했다. 어머니는 혼자가 됐다. 성호가 입대하면 집안은 더 어려워질 것이었다. 하지만 연기할 수 없었다. 가야 했다. 다방에 갔다. 윤정이 있었다. 라디오 옆에 앉아 있었다. 노트를 펴놓고 뭔가 적고 있었다. 성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윤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도 끄덕였다. 라디오에서 사연이 흘렀다. 성호는 듣지 않았다. 창밖만 보았다. 낙엽이 계속 떨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하늘이 흐렸다. 방송이 끝났다. 윤정이 노트를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성호 쪽을 보았다. 망설이다가 걸어왔다. 성호 앞에 섰다. 괜찮냐고 물었다. 성호가 고개를 들었다. 윤정을 보았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윤정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냥 서 있었다. 앉으라고 성호가 말했다. 윤정이 앞자리에 앉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성호는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입대 통지서 이야기를 했다. 한 달 뒤에 떠난다고. 윤정이 듣고 있었다. 표정이 굳었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 성호는 계속 말했다.
걱정된다고. 어머니가 혼자 남는 게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할까봐. 윤정이 손을 뻗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성우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성우는 그 손을 느꼈다. 윤정이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성우도.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싶었다. 윤정의 말을 믿고 싶었다. 손이 떨렸다. 윤정이 손을 꼭 쥐었다. 떨림이 멈췄다. 그날 윤정이 제안했다.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입대 전에 사진 한 장 남기자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윤정이 카메라를 가져왔다. 성우 카메라였다. 빌려달라고 했다고. 성우는 웃었다. 윤정이 카메라를 들었다. 서툴렀다. 어떻게 찍는지 물었다. 성우가 알려줬다. 셔터 누르는 법, 초점 맞추는 법. 밖으로 나갔다. 은행나무 아래 섰다. 낙엽이 쌓여 있었다. 윤정이 카메라를 들었다. 성우를 보았다. 웃으라고 했다. 성우는 웃었다. 어색한 웃음이었다. 입꼬리만 올라갔다. 윤정이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졌다. 눈앞이 하얘졌다. 잠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빛이 눈을 덮었다. 귀가 먹먹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빛이 사라졌다. 서서히 시야가 돌아왔다. 윤정이 보였다. 카메라 너머로 웃고 있었다. 성우는 그 얼굴을 봤다. 평생 잊지 못할 얼굴이었다. 눈부신 어둠 속에서 본 유일한 빛이었다. 사진을 인화했다. 며칠 뒤 윤정이 사진을 건넸다. 성우가 은행나무 아래 서 있는 사진이었다. 배경이 흐렸다. 초점이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우 얼굴은 선명했다. 고맙다고 말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다녀오라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성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입대 전날 밤. 성우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사진 한 장. 윤정이 찍어준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라디오를 켰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다. 다이얼을 돌렸다. 익숙한 주파수에 맞췄다. 사연이 흘렀다. 성우는 눈을 감고 들었다. 윤정 생각이 났다. 지금쯤 다방에 앉아서 라디오를 듣고 있을까? 노트에 뭔가 적고 있을까? 성우는 상상했다. 윤정의 모습을, 손등을 쥔 모습을, 라디오를 바라보는 눈빛을. 입대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가 밥을 차렸다. 성우는 많이 먹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는 울었다. 성우는 괜찮다고 말했다. 집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가방이 무거웠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정류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도 줄을 섰다. 시계를 봤다. 버스가 곧 올 시간이었다. 누군가 뛰어왔다. 성우가 고개를 돌렸다. 윤정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 봉투였다. 성우 앞에 섰다. 숨을 고르며 봉투를 건넸다. 성우가 받았다. 무거웠다. 윤정이 말했다. 부대 가서 읽으라고. 지금은 안 된다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왔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탔다.
성호도 타야 했다. 윤정을 봤다. 윤정이 손을 흔들었다. 성호도 손을 들었다. 버스에 올랐다. 뒤를 돌아봤다. 윤정이 서 있었다. 손을 계속 흔들었다. 성호는 창가에 섰다. 손을 창문에 댔다. 버스가 출발했다. 윤정이 점점 작아졌다. 사라졌다. 성호는 자리에 앉았다. 봉투를 무릎에 올렸다. 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윤정이 부대 가서 읽으라고 했다. 약속을 지켜야 했다. 창밖을 봤다. 읍내 풍경이 지나갔다. 은행나무, 다방, 우체국, 골목길. 모든 게 멀어졌다. 성호는 그 풍경을 눈에 담았다. 돌아올 곳이었다. 부대 생활이 시작됐다. 훈련소는 힘들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구령 소리에 맞춰 뛰었다. 총을 들었다. 땀이 흘렀다. 밤이 되면 쓰러지듯 잤다. 윤정이 준 봉투를 열었다. 첫날 밤 내무반에서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다. 윤정의 글씨였다. 성호는 천천히 읽었다. 잘 지내라는 내용이었다.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기다리겠다고. 글씨가 흔들렸다. 급하게 쓴 것 같았다. 성호는 편지를 접었다.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 편지는 성호와 함께 훈련소를 나왔다. 자대 배치를 받았다. 강원도 산골이었다. 부대는 산 중턱에 있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와 바위뿐이었다. 편지를 썼다. 윤정에게 보낼 편지였다. 잘 도착했다고. 힘들지만 괜찮다고. 편지를 붙였다. 답장이 왔다. 일주일 만이었다. 윤정도 잘 지낸다고 했다. 학교 다니고 다방도 간다고. 라디오도 듣는다고. 사연은 여전히 안 읽힌다고. 성호는 윤정의 글을 읽으며 웃었다. 다방 풍경이 눈에 그려졌다. 편지가 오갔다. 한 달에 두세 통씩 주고받았다. 윤정은 일상을 썼다. 성호도 부대 이야기를 썼다. 별것 아닌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이 성호를 버티게 했다. 겨울이 왔다. 부대에 눈이 쌓였다. 보초를 서는 날은 특히 추웠다. 손이 꽁꽁 얼었다. 발도 시렸다. 성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버텼다. 윤정 편지가 주머니에 있었다. 종이가 만져졌다. 따뜻했다. 어느 날 편지가 끊겼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성호는 기다렸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불안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편지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2달째 엽서 한 장이 왔다. 동기가 보낸 것이었다. 읍내 친구였다. 성호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다. 윤정의 사연이 라디오에서 읽혔다고. 한 달 전에 모두 축하했다고. 성호는 엽서를 다시 읽었다. 한 달 전 성호가 소식을 못 들은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우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았다. 편지가 분실됐거나 늦어진 것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윤정의 사연이 드디어 읽혔다. 성호가 늘 바라던 일이었다. 하지만 성호는 그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읍내에 있었다면 다방에 갔을 것이었다. 윤정 옆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었을 것이었다. 손을 잡아줬을 것이었다. 하지만 성호는 부대에 있었다. 한 달이나 늦은 소식을 듣고 있었다.
엽서를 구겨 쥐었다. 종이가 손안에서 구겨졌다. 눈가가 뜨거웠다. 편지를 썼다. 윤정에게 축하한다고.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사연이 읽혔다니 기쁘다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편지가 안 왔냐고. 답장이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성우는 계속 기다렸다. 우편함을 확인했다. 빈 우편함만 보였다. 동기에게 편지를 보냈다. 윤정 소식을 물었다. 답장이 왔다. 윤정이 읍내를 떠났다고. 서울로 갔다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고. 주소는 모른다고. 성우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떠났다. 윤정이 읍내를 떠났다. 성우 없이, 성우 모르게, 아무 말 없이 엽서를 다시 꺼냈다. 종이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다. 성우가 쥔 자국이었다. 손끝으로 그 자국을 더듬었다. 울퉁불퉁했다. 성우는 그 자국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머릿속에서 문장을 썼다. 윤정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되뇌었다. 축하한다고, 보고 싶다고, 기다리겠다고, 돌아오면 만나자고. 하지만 그 문장들은 종이 위에 적히지 않았다. 주소가 없었다. 보낼 곳이 없었다. 성우는 엽서를 주머니에 넣었다. 윤정이 보낸 편지들과 함께 넣었다. 종이들이 겹쳤다. 부스럭거렸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들었다. 군 복무는 계속됐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다. 성우는 복무했다. 보초를 서고 훈련을 받고 편지를 썼다. 윤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머니에게, 친구들에게. 하지만 윤정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라디오 소리만 들려도 윤정이 떠올랐다. 부대 휴게실에서 라디오가 켜지면 성우는 귀를 기울였다. 사연이 흘렀다. 윤정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다. 당연했다. 윤정은 이미 읍내에 없었다. 서울에 있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제대가 다가왔다. 마지막 몇 달이었다. 성우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다. 하루하루가 느렸다. 하지만 반대로 빨랐다. 시간은 흘렀다. 제대일이 다가왔다. 집에 편지를 보냈다. 곧 돌아간다고. 어머니가 답장을 보냈다. 기다리겠다고. 아버지도 조금 나아졌다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상태는 안정됐다고. 성우는 편지를 접었다. 돌아갈 곳이 있었다. 집이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하지만 윤정은 없었다. 읍내에 돌아가도 윤정을 만날 수 없었다. 다방에 가도 윤정은 없을 것이었다. 제대하는 날, 군복을 벗었다. 사복을 입었다. 가방을 챙겼다. 윤정의 편지들을 넣었다. 엽서도 넣었다. 사진도 넣었다. 윤정이 찍어준 사진. 부대를 나섰다. 버스를 탔다. 읍내로 가는 버스였다. 창밖을 봤다. 산이 지나갔다. 마을이 보였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성우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윤정은 어디 있을까? 무얼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답은 몰랐다. 알 수 없었다. 성우는 그냥 창밖을 보았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제대 후 읍내로 돌아왔다. 집은 그대로였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렸다.
성호를 보고 울었다. 성호는 어머니를 안았다. 말없이 안고 있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었다. 면회를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성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성호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일자리를 찾았다. 예전에 일하던 사진관에 갔다. 주인이 반겼다. 다시 일하지 않겠냐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관 일을 시작했다. 손님을 맞았다. 사진을 찍었다. 인화를 했다.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다. 그냥 일이었다. 해야 할 일. 다방에 갔다. 저녁 시간이었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예전 그 자리에서 흘렀다. 하지만 윤정은 없었다. 당연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설탕을 넣지 않았다. 쓴 커피를 마셨다. 라디오를 들었다. 사연이 흘렀다. 낯선 이름들이었다. 낯선 이야기들이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다방에 갔다. 습관이었다. 가도 윤정은 없었다. 알면서도 갔다. 라디오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 소리 속에 윤정이 있는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사진관 주인이 나이가 들었다. 은퇴하고 싶다고 했다. 사진관을 넘기겠냐고. 성호는 생각했다. 며칠을 고민했다. 사진관을 인수하기로 했다. 돈을 빌렸다. 계약을 했다. 사진관 주인이 됐다. 간판을 바꿨다. 성호 이름을 걸었다. 사진관을 꾸렸다. 장비를 정리했다. 새 카메라를 샀다. 조명을 바꿨다. 벽지를 새로 발랐다. 쇼윈도를 닦았다. 왜 사진관을 열었는지 스스로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떠나는 사람들을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서, 남는 사람들을 제대로 새기기 위해서. 손님이 왔다. 졸업사진을 찍으러 왔다. 성호는 카메라를 들었다. 초점을 맞췄다.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 윤정이 떠올랐다. 윤정이 찍어준 사진. 은행나무 아래 섰던 그날. 사진을 인화했다. 암실에서 작업했다. 이미지가 떠올랐다. 학생의 얼굴이 나타났다. 웃고 있었다. 성호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도 언젠가 떠나겠지. 이 사진만 남기고. 장사가 잘 됐다. 읍내에 사진관이 많지 않았다. 손님이 꾸준히 왔다. 졸업사진, 가족사진, 증명사진. 성호는 찍었다. 하나하나 정성껏 찍었다. 결혼도 했다. 중매로 만난 여자였다. 읍내 사람이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성호도 많이 말하지 않았다. 서로 잘 맞았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작았다. 성호는 딸을 안았다. 가벼웠다. 따뜻했다. 딸은 울었다. 성호는 달랬다. 딸이 웃었다. 성호도 웃었다. 사진관은 계속 돌아갔다. 세월이 흘렀다. 딸이 자랐다. 학교에 갔다. 성호는 사진을 찍었다. 딸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 첫돌,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을 남겼다. 아내는 사진관을 도왔다. 손님을 맞았다. 예약을 받았다.
정리를 했다. 성우와 함께 일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하지만 곁에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10년 만이었다.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조용히 가셨다. 성우는 장례를 치렀다. 많은 사람이 왔다. 조문을 받았다. 사진을 영정에 걸었다. 젊은 날의 아버지였다. 어머니도 나이가 들었다. 허리가 굽었다. 걸음이 느렸다. 성우는 어머니를 모셨다. 함께 살았다. 딸이 어머니를 좋아했다. 어머니도 딸을 예뻐했다. 사진관 일은 계속됐다. 손님이 왔다. 성우는 찍었다. 웃는 얼굴들을 찍었다. 행복한 순간들을 남겼다. 하지만 성우 자신의 사진은 많지 않았다. 언제나 셔터 뒤에 있었다. 라디오는 여전히 들었다. 사진관 구석에 라디오를 뒀다. 일하면서 틀었다. 음악이 흘렀다. 사연이 읽혔다. 성우는 귀를 기울였다. 손은 계속 움직였다. 사진을 정리하고 현상하고 인화했다. 어느 날 손이 멈췄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렀다. 아니, 익숙한 것 같았다. 확신할 수 없었다. 25년이 지났다. 목소리가 변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문장 끝에서 숨을 고르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윤정이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성우는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다. 볼륨을 높였다. 사연이 흘렀다. 옛날 이야기였다. 읍내 다방 라디오. 사진 찍던 남자. 성우를 찾고 있었다. 사연 끝에 그렇게 말했다. 그때 사진을 찍어준 남자를 찾는다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굴은 기억한다고. 은행나무 아래 섰던 모습을. 방송이 끝났다. 성우는 라디오 앞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5년 만이었다. 윤정의 목소리를 들은 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연락을 해야 하나. 방송국에 전화를 해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다. 25년이 지났다. 성우는 결혼했다. 아이도 있었다. 윤정도 달라졌을 것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라디오만 들었다. 다시 윤정의 사연이 읽힐까봐. 하지만 읽히지 않았다. 결정을 내렸다.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늦었다. 2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성우는 그냥 살기로 했다. 지금의 삶을, 사진관을, 아내를, 딸을 지키기로.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다. 윤정을 보내는 게, 다시 한번 보내는 게, 이번에는 성우가 선택한 것이었다. 더 아팠다. 25년이 더 흘렀다. 딸이 결혼했다. 손자가 태어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내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사진관은 계속 열렸다. 하지만 손님이 줄었다. 디지털 시대가 왔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관을 찾지 않았다. 성우는 60살이 됐다. 허리가 아팠다. 눈이 침침했다. 손도 예전 같지 않았다. 카메라를 들면 무거웠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다. 사진관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내와 상의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 충분히 일했다고. 성우도 동의했다. 폐업 날짜를 잡았다. 한 달 뒤였다. 손님들에게 알렸다. 단골들이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으러 왔다. 성우는 모두 정성껏 찍어줬다. 사진관을 비웠다. 오래된 장비를 정리했다. 필름을 버렸다. 인화지를 치웠다. 액자를 내렸다. 벽이 텅 비었다. 라디오만 남겼다. 구석에 놓인 흑백 라디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닦아냈다. 전원을 켰다. 작동했다. 잡음이 흘렀다. 다이얼을 돌렸다. 주파수를 맞췄다. 방송이 들렸다. 마지막 공개 라디오 방송이라고 했다. 오래된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청취자 사연을 받는다고. 성우는 귀를 기울였다. 사연이 읽히기 시작했다. 몇 통이 지나갔다. 성우는 듣고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들었다. 그냥 라디오 소리가 필요했다. 이 공간을 채울 소리가. 한 통의 사연이 시작됐다. 진행자가 이름을 불렀다. 윤정. 성우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뛰었다. 라디오 쪽으로 다가갔다. 목소리가 흘렀다. 늙었다. 많이 변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윤정이었다. 성우는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귀를 가까이 댔다. 사연이 읽혔다. 오래전 이야기였다. 읍내 다방 라디오, 젊은 날. 사진 찍던 남자. 은행나무 아래. 플래시가 터지던 순간. 말하지 못한 것들. 윤정은 그 남자를 찾고 있었다. 이름을 물었다. 어디 있는지 물었다. 잘 지내는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성우는 눈물이 났다. 사연이 끝났다. 음악이 흘렀다. 성우는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다.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턱을 타고 떨어졌다. 아내가 들어왔다. 성우를 봤다. 놀랐다. 다가왔다. 괜찮냐고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성우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성우는 아내 손을 꼭 쥐었다. 따뜻했다. 아내는 라디오를 봤다. 음악을 들었다. 성우와 함께 앉아 있었다. 방송이 끝났다. 진행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오랫동안 들어줘서 고맙다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음악이 흘렀다. 라디오가 꺼졌다. 성우는 일어섰다. 쇼윈도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를 봤다. 손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닦지 않았던 자국. 성우는 그 자국을 만졌다. 뒤를 돌아봤다. 사진관 안을 둘러봤다. 텅 비었다. 벽만 남았다. 성우가 찍은 사진들이 있던 자리.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윤정이 찍어준 사진. 은행나무 아래 섰던 성우. 24살의 얼굴. 사진을 들고 쇼윈도로 갔다. 유리 안쪽에 붙였다. 테이프로 고정했다. 사진이 유리에 붙었다. 밖에서 보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유리 너머로 사진이 보였다. 젊은 날의 성우가 거기 있었다. 은행나무 낙엽 위에. 어색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에 섰다. 쇼윈도를 봤다. 사진이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혹시 윤정도 볼 수 있을까? 혹시 지나가다 알아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 붙여뒀다. 보내는 방법이었다. 25년 전에 보냈어야 할 것을
이제야 보냈다. 다음 날이 마지막이었다. 성우는 일찍 사진관에 갔다.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냄새가 났다. 현상액 냄새, 종이 냄새, 오래된 공간의 냄새. 안을 둘러봤다. 정리가 다 됐다. 가져갈 건 가져갔다. 버릴 건 버렸다. 텅 빈 공간만 남았다. 성우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라디오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켰다. 다이얼을 돌렸다. 주파수를 맞췄다. 음악이 흘렀다. 뉴스가 나왔다. 날씨 예보가 흘렀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었다. 라디오가 울리는 소리. 이 공간을 채우던 소리. 40년 동안 함께했던 소리. 쇼윈도를 봤다. 어제 붙인 사진이 그대로 있었다.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성우는 다가갔다. 유리 너머로 사진을 봤다. 젊었다. 24살의 성우는 정말 젊었다. 주름도 없었다. 흰머리도 없었다. 눈빛이 맑았다. 지금의 성우와 달랐다. 손을 뻗었다. 유리를 만졌다. 차가웠다. 손바닥을 유리에 댔다. 사진 위에 손이 겹쳤다. 옛날의 성우와 지금의 성우가 만났다. 잠시 그대로 섰다. 손을 내렸다. 유리에 손자국이 남았다. 어제 닦지 않았던 자국 옆에 2개의 손자국이 유리에 남았다. 뒤를 돌았다. 라디오를 끌어갔다. 손을 뻗었다. 멈췄다. 소리가 들렸다. 사연이 시작됐다. 진행자 목소리가 흘렀다. 귀를 기울였다. 어제 방송에 나왔던 윤정 씨의 이야기라고 했다. 연락이 왔다고. 사진 찍던 그 남자로부터. 성우의 숨이 멎었다. 거짓말이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성우는 연락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계속 말했다. 그 남자가 말했다고. 잘 지낸다고. 윤정을 기억한다고. 고맙다고. 성우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앉았다. 라디오를 봤다. 누가 연락한 걸까? 누가 성우 대신 말한 걸까? 알 수 없었다. 진행자가 덧붙였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전했다고. 윤정에게 행복하라고. 건강하라고. 좋은 삶 살라고. 성우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듣고 있었다. 음악이 흘렀다. 윤정이 신청한 곡이었다. 옛날 노래였다. 성우가 아는 노래였다. 다방에서 들었던 노래. 윤정과 함께 들었던. 눈물이 났다.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성우는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40년을 참았던 게 터졌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보내지 못한 것들이, 삼켰던 문장들이 눈물로 흘렀다. 노래가 끝났다. 라디오가 조용해졌다.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성우는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라디오를 껐다. 쇼윈도로 다시 갔다. 사진을 봤다. 젊은 성우가 거기 있었다. 웃고 있었다. 성우는 그 사진에게 말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윤정에게 하지 못한 말. 이제 한다고. 늦었지만 한다고. 사진을 찍어줘서 고맙다고. 옆에 앉아줘서 고맙다고. 라디오를 함께 들어줘서 고맙다고. 보고 싶다고. 지금도 보고 싶다고.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손이 닿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는 보낼 수 있다고.
이제야 보낼 수 있다고 사진을 유리에서 떼어냈다. 조심스럽게 뗐다. 테이프 자국이 남았다. 사진을 봉투에 넣었다. 봉투를 닫았다. 주소를 적지 않았다. 받는 사람 이름도 적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한참을 들고 서 있었다. 봉투를 만졌다. 안에 사진이 있었다. 옛날에 성우가 들어 있었다. 사진관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갔다. 문을 잠갔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거리를 봤다. 저녁이 오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걸었다. 골목을 걸었다. 봉투를 들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발이 가는 대로. 우체국 앞에 섰다. 문이 닫혀 있었다. 우체통만 서 있었다. 빨간 철제 우체통. 예전 그 우체통. 성우는 우체통을 봤다. 봉투를 들어 올렸다. 우체통 입구에 가져다 댔다. 넣으려고. 손이 멈췄다. 주소가 없었다. 보낼 곳이 없었다. 이 봉투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다. 그래도 넣었다. 우체통 안으로 봉투가 떨어졌다. 소리가 났다. 봉투가 바닥에 닿는 소리. 성우는 귀를 기울였다. 손을 내렸다. 우체통 앞에 섰다. 한참을 섰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뒤를 돌았다.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우체통을 보지 않았다. 그냥 앞을 보고 걸었다.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창문을 열어놓고 듣고 있었다. 사연이 흘렀다. 음악이 흘렀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을 열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밥 냄새가 났다. 성우는 신발을 벗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돌아봤다. 성우를 봤다. 미소 지었다. 성우도 웃었다. 작게 웃었다. 아내가 물었다. 다 정리했냐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 했다고. 저녁을 먹었다. 둘이 마주 앉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가끔 짧은 대화가 오갔다. 반찬 맛, 날씨, 내일 할 일. 별것 아닌 이야기들. 식사를 마쳤다. 설거지를 도왔다. 아내와 함께 그릇을 닦았다. 물소리가 났다. 거품이 일었다. 아내가 웃었다. 성우도 웃었다.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흘렀다. 아내가 옆에 앉았다. 성우 손을 잡았다. 성우는 아내를 봤다. 아내도 성우를 봤다. 말이 없었다. 그냥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보였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꼈다. 성우는 창문을 봤다. 유리에 거실이 반사되었다. 성우와 아내가 비쳤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게. 어디선가. 성우는 귀를 기울였다. 사연인지 음악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소리만 들렸다. 눈을 감았다. 귓속으로 소리가 스며들었다. 라디오 소리, 윤정의 목소리, 옛날의 저녁들. 모든 게 섞였다. 흐릿해졌다. 멀어졌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라디오를 끄자
저녁 공기가 천천히 식어갔다. 성우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아내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이제야 보낸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윤정에게, 옛날에게, 젊은 날에게 보낸다.